시작합시다. 이제 우리 수학2 첫 번째지. 이제 수학2 처음으로 나가는데 앞에 잠깐 구성은 보니까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 분이 있죠. 자세한 구성은 거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중단어는 함수의 극한, 두 번째 함수의 연속, 그리고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의 정리, 그리고 함수 극대극소와 그래프,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그리고 부정적분, 정적분과 정적분, 그 다음에 정적분과 함수, 정적분의 활용. 구성은 아무래도 이제 수학 1이랑 좀 내용은 다르지만 구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재가 같으니까. 그래서 맞불, 보충, 수능 특강, 특강이 있는데 교육과정 외에 있는 거는 빠지는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처음 단원이 이제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 이전에 우리가 함수를 어디서 처음 접하게 되냐면 이차함수 그래프, 그거는 이제 수학 상이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수학 하에서 함수라는 걸 접하게 되죠. 함수의 정의부터 해서 거기서 이제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그렸던 것들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의 그래프들을 많이 그려보고 또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 단원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필요한 용어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x가 뭔가 a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명제는 아니라고 했었죠. 명제는 아닌데 x이면 a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처음 접하게 되면. 근데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 어떤 정의역 x라는 애가 어떠한 a라는 값에 a는 되지 않으면서 a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에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의 수렴이라는 뜻이 되는데, 자, 수렴이 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y는 fx, 그러니까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래서 fx는 그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함수값이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호로는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의역 x라는 애가, 자, x의 값이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한없이 가까워진대.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좀 더 여기서는 그냥 좀 더 넓게 할게요. a에 가까워진대. 그래서 이렇게 x값이 a에 가까워지면은 그 그래프를 따라 함수값들이 점점 지금 상황에서는 내려오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에 가까워지면 a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가까워지면 뭔가 이 점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왼쪽에서 다가오면 x값이 왼쪽에서 다가오면은 그래프를 따라 점점 올라오면서, 자, 이 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x의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 그래프를 따라 이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때 이 l을 우리가 이 함수 fx가 l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거를 기호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라는 거, 자, 리미트는 이제 극한이 되는데 이때 제한하다라는 거죠. 뜻은. 그랬을 때 어떻게 fx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이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하고, 이렇게 함수 fx의 극한값을 l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 fx의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황을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상황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우리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l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가 l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자, 그러면 이 함수 fx가 우리
상수함수일 때, 상수함수의 정의가 뭐죠?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한 원소에 대응할 때 그걸 이제 상수함수라고 하죠.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 상수함수, 항등함수 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데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에서는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얘는 뭐 위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위에서 내려오고 뭐 아래에서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쭉 평탄하게 그냥 다 죄다 이 순탄하게 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그 끝이 가리키는 값이 뭐가 되냐면 그냥 이때 이 y는 fx가 그냥 상수함수 그냥 c가 되는 거니까 전부 a에서 뭐 가까워지면 전부 어디? 이 c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 이게 상수함수니까 이 값이 그냥 c가 되겠죠? 여기다 쓸까요? 그냥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상수의 어떻게 보면 극한은 그냥 뭐가 된다? 그냥 그 상수값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수함수의 특징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알아둬야 될 게 그 아래 우리 포커스 부분을 보게 되면 더 알아보기가 있죠? 이건 이제 포커스라고 안 부르네요. 그쵸? 원래 전에는 포커스였는데 그치? 좀 바뀌었나 보다. 자, x는 a에서 함수값 fa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극한 혹은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림이 3개가 있는데 선생님은 뭐 공간이 없어서 잘 그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책을 한번 참고하면서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은 그 a에 대해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죠.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다는 건 지금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야. 까맣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랑 그 오른쪽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 그림을 좀 이용할게요. 여기가 뻥 뚫려 있고 함수값은 있는데 함수값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도 극한값은 변하지 않고 L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함수값이 없어. 세 번째 그림은. 이게 뻥 뚫려 있는데 그러면 얘도 극한값은 존재한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뻥 뚫려 있거나 채워져 있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값 혹은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고 가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의 발산이 된다라는 거야. 발산이 뭐야? 뿜어내는 거지. 뿜어내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x라는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자,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그래프를 따라 어떻게 돼? 저 위로 그냥 뚫고 올라가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다가와도 저 위로 뚫고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삼각함수에서 탄젠트 함수 그래프 생각하면은 2분의 파이라는 점근선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쭉 올라가지. 맞습니까? 그래서 90도일 때 정의할 수 있어? 없죠. 그쵸? 한없이 커지는 값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 y는 fx라고 안 썼네요. y는 fx입니다. 자, 이 fx의 극한은 어떻게 된다? 한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의 무한대 이렇게 인피니트 기호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가 뭐냐면은 한없이 커져서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값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정의역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이렇게 한없이 커지게 되면 위쪽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기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아래 참고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것을 기호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면서 팔자 거꾸로 써는 겁니다. 메비우스 띠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인피니트 기호가 되는데 그때 얘를 무한대라고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번에는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그래프를 따라 쭉 내려오죠. 그래프를 따라 쭉 아래쪽으로 한없이 작아지는 거니까 이때는 음의 무한대로 하고 합니다. 음의 무한대. y는 fx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가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음의 무한대. 한없이 작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 아래 뭐 사자 모양 있죠? 사자 모양. 사자 모양이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 혹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은 자, 극한값이 무한대라는 뜻이 아니라 뭐가 된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 혹은 한없이 작아지는 이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은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래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래프의 예시가 있죠. 예시가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유리함수 배웠을 때 y는 x분의 1을 그렸었죠. y는 x분의 1. 조그맣게 그리면 예,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 점근선 x축과 y축을 가지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리는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 아래 게 꺾어 올라오면서.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한없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 그 아래 뭐 보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 이동이 된 거죠. 평행 이동이 된다. 그래서 한번 참고만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x가 무한대에 가까워지거나 세 번째 혹은 x가 음의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이게 뭘 뜻하냐면 x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는 x 값이 오른쪽으로 갈 때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는 어떻게? 한없이 작아질 때가 되는 거니까 x 값이 왼쪽으로 갈 때야. 그랬을 때 그래프를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x가 이렇게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함수의 수렴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상황에서 뭐 이렇게 점근선이 좀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됐대요. 여기가 알파 값, 여기가 베타 값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대.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 fx는 이 그래프가 fx가 되는데 자, x 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 따라가는 거야. 그래프 따라. 함수 값은 쭉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점근선이니까 이게 점근선을 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게 되면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y 값이. 자, 따라서 얘가 뭐가 된다?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파로 수렴한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리미트 x가 한없이 작아진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갈 때를 의미합니다.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 그래프를 따라 쭉 가는 거니까 어디에? 이 베타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fx의 베타는 뭐가 된다? 베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고 그러면 저렇게 x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혹은 한없이 작아질 때 수렴하는 걸 봤으면 뭐가 있겠어? 발산하는 경우가 있겠죠. 발산하는 경우가 그 아래 그래프에 해당하는 건데 뭐야 이거? 이차함수 같은 그래프네요. 그냥 간단하게 또 나타내면 자,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애랑 먼저 아래로 볼록인 애를 볼게요. 그러면 얘는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이 그래프 따라 어떻게 되는 거야? 쭉 올라가죠. 맞습니까? x가 한없이 커질 때 fx의 극한값은 어떻게?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 혹은 반대로 한없이 작아질 때 봐도 뭐가 되는 거야? 왼쪽으로 쭉 간다라고 하면 그래프 따라 쭉 올라가는 거니까 y값은 어떻게 됩니까? 양의 무한대로 또 발산되겠죠. 됐습니까? 위로 볼록인 애들은 반대가 되겠지. 위로 볼록인 애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왼쪽은 한없이 작아져도 우리가 또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x값들의 좀 변함에 따라서 그 그래프를 따라 y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을 하면 돼.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이 좀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올 건데 그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익혀 넣어야 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래 뭐 포커스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포커스가 있네. 더 알아보기가 또 변한 게 아니라 나도 뭐 얘네가 좀 변한 줄 알았어. 자, 무한대와 무한소가 있는데 무한대는 아까 우리 이 인피니트 기호를 좀 썼는데 그 무한대는 임의의 큰 수보다 더 커지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값이 아니라 그냥 기호입니다. 기호. 따라서 x가 무한히 커질 때 x분의 1은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픽셀이 날 뻔했어. 자,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점근선에 가까워지니까 그 x분의 1이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0은 아니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거를 우리가 무한소라고 합니다. 무한소. 알겠나요? 무한소라고 하고 그거는 0이랑은 뜻이 좀 다르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얘가 이렇게 0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값이 0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이 부분 좀 무한대랑 무한소를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극한과 좌극한 볼게요. 보니까 여기서 좌우가 나왔다. 좌우. 뭐 오른쪽 왼쪽이 되겠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극한, 왼쪽 극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자, 보게 되면은 먼저 우극한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우극한. 왜 좌우라고 안 하고 우좌라고 할까? 가나다수인가? 보통 왼쪽 오른쪽이니까 좌극한 거 우극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극한 거 좌극한이라고 하네. 자, 그럼 우극한 나왔으니까 우극한 먼저 볼게요. x가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어떠한 a의 값을 기준으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어디서 가까워지냐면 이 a를 기준으로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 x값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은 이게 y는 fx의 그래프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함수값은 극한값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 뻥 뚫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래프를 따라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그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함수값이 이 l이라는 값이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우극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y값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얘가 우극한이 된다. 자,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좌극한은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즉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작은 쪽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지금 이 그래프 상황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네. 그래프 따라. 그럼 이 끝이 가리키는 함수값은 이 n값이 되는데 그 n값이 뭐가 된다? 좌극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되는데 이제 얘를 표기하는 방법이 조금 아까랑은 달라져. 어떻게 해야 되냐면
fx가 a에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라고 써줍니다. a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 fx의 우극한은 뭐가 된다? 지금 l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L. 자, 그 다음에 얘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a를 기준으로 왼쪽, 즉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줍니다. 알겠습니까? a보다 작은 쪽, 즉 왼쪽에서 오고 있구나.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의 좌극한은 뭐가 된다? 그래프 따라 쭉 올라오니까 그 값이 가리키는 거 m 값이 되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제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가리키는 값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 그래프는 틀리죠.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우리가 설명할 게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 되는데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결국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얘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 이제 그 극한값 존재 조건을 보게 되면 그래프 선생님이 그려놨죠. 내용을 한번 먼저 보고 할게요. 함수 fx에 대하여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이 l이라고 하면 x는 a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l로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프 a를 기준으로 우극한 끝이 가리키는 거 L, 그쵸? 리미트 x가 a를 기준으로 이 fx의 극한값이 l이 되고 왼쪽에서 올 때 그래프 따라 쭉 올라오니까 그 끝이 가리키는 거 리미트 x가 a를 기준으로 작은 쪽에서 올 때 fx의 극한이 뭐가 됩니까? 얘도 l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극한이 모두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a에서의 fx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l이 된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에 여기 뻥 뚫려 있는데요, 상관없어. 제발 신경 쓰지 마. 극한에서는 뻥 뚫려 있든 없든.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우리 왼쪽 오른쪽으로 꼭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 자, 주의 볼게요. 주의.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 또는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지. 한쪽이 그래프가 없어. 여기 없어. 그러면 얘 극한값은 a입니까? 라고 l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우극한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좌극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극한값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a에서의 좌극한 혹은 우극한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함수값과 극한값을 비교하는 교과서 특강이 있는데 한번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 아까 함수값은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색칠하는 거. 근데 극한값은 어떤 정의역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어딜 가리키는 함수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건데 뻥 뚫려 있던 채워져 있던 신경 쓰지 말라고. 알겠죠? 자, 여기서 함수값 fx가 fa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뻥 뚫려 있어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좌극한, 우극한 서로 같으니까 극한값 존재하죠. 그런데 극한값은 여기를 가리키는데 함수값은 여기 M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함수값은 m인데 a에서의 함수값은 m 값이 되는데 극한값은 l이네. 그럼 이거 괜찮나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 다음 중단원인 함수의 연속에서 좀 더 다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잘 파악을 해두도록 하고, 두 번째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따로 계산을 하냐? 그 아래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다항 함수는 반드시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따로 구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 함수가 뭐가 있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애들이야. 알겠나요? 이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좌극한, 우극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알겠나요? 자, 그렇게 하지만 이제 유리함수 그리고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가우스 함수 이런 애들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을 꼭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다. 알겠습니까? 내용 한번 볼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라고 해서 첫 번째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 그래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뭐 fx가 x-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점근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점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x는 분모가 0 되게 하는 2, 그 다음에 y는 뒤에 더해지는 값이 없으니까 0이네요. 그럼 그림 그려보면 조그맣게 그릴게요. 아래다 또 더 그려야 되기 때문에 x는 2 그리고 y는 0 뭐 이렇게 되죠? y는 0. 그런데 이제 분자가 양수였기 때문에 점근선 기준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데 너희들한테 물어봤어. 뭘 물어봤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 fx의 큰 값은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존재하니? 안 하죠 이미. 왜?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오면 위로 쭉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고,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게 되면 그래프 따라 쭉 아래로 내려가서 뭐가 되는 거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니까 뭐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발산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조사를 하면 되냐? 분모가 0 되게 하는 그 x값에서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조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에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점근선이 되는 거니까. 점근선 옆에다 쓰세요. 이렇게 분모가 0 되게 하는 거 점근선. 점근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왼쪽 오른쪽 나눠서 계산을 해줬었죠. 그래서 거기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 fx가 x분의 절대값 x라는 값이네요. 자, 봅시다.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뭐가 있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오겠지. 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와서 x분의 x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음수가 되면은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전부 1이래.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전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0에서 지금 좌우가 뭔가 다른 함수가 나왔으니까 0을 기준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하게 되면 0을 기준으로 좌극한, 우극한 끝이 가리키는 데가 어디야? 1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리미트 x가 0을 기준으로 큰 쪽에서 올 때 뭐가 된다? fx의 극한값은 전부 1이다. 그런데 리미트 x가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게 되면 그 fx의 극한은 뭐가 된다?
1이다.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다르죠? 그러니까 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우스 함수. 얘도 조금 짜증나. 여러분들 가우스 함수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래프 그려본 적은 없죠? 교육과정에서 자꾸 제외된다고 해가지고 뭐 했다 안 했다 하는데 뭐 시험 문제에서는 좀 나오기도 해서 알아두고 하도록 합시다. 자, y는 가우스 x라는 그래프를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알고 갑시다. 알겠나요? 자, 일단 가우스의 정의를 알아야지. 가우스 x라는 거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정수예요, 정수. 가우스 함수는 정수다. 그래서 이 가우스 x라는 값이 어떤 n값이라고 하면 얘와 필요 충분 조건이 뭐가 되나 보니까 x의 범위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쪼개줘야 돼. 범위를. 자, 만약에 가우스 x가 0이라고 하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n에다가 0 집어넣은 거니까 0부터 1까지는 전부 0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1이다 라고 하면 1부터 2까지, 2라고 하면 2부터 3까지, 3이라고 하면 3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쭉 간다라는 거야. 알겠어? 1, 2, 3, 4, 5 이렇게 봤을 때 0부터 1까지는 전부 0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색칠해주고 뻥 뚫어주고 1부터 2까지는 1이 되기 때문에 한 칸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1부터 2까지는 전부 이렇게 1이다. 2부터 3까지는 또 2가 돼서 그냥 상수함수를 뭔가 그리는데 끊어서 그려야 돼.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뭔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2부터 3까지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리고 3부터 4까지는 3이 된다. 4부터 5까지는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뭐 또 끊어버리면 여기 한 칸 또 이렇게 내려가겠죠? 뻥 뚫어주고 여기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쭉 그림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가우스 함수는 뭐가 이 안이 0이 되게 하는 0이란다. 큰일 날 뻔했지. 정수가 되게 하는 x값에서 뭐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1에서의 극한값 왼쪽, 오른쪽 가리키는 방향이 다 다르죠. 하나는 0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1을 가리키네. 함수가 맞나요?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x를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우스 x라고 쓸게요. 자, 얘는 얼마일까? 3 기준으로 왼쪽 얼마입니까? 여기 안 써서 모르겠어? 1, 2, 3, 4 그러면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값은 얼마입니까? 2가 되겠지. 만약에 좀 헷갈려. 숫자로 집어넣어봐. 자, 3은 넘지 않아야 돼. 알겠어? 3이 딱 데드라인인데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2.9를 생각해봐. 그럼 가우스 2.9가 얼마야? 2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리미트 x가 4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는 가우스 함수는 얼마? 4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온대. 그러면 4.1 한 이 정도 생각해봐. 알겠어? 그럼 얼마야? 근데 4.1도 아니야. 4에 되게 가까운 정말 그런 값이야. 알겠어? 그래서 4에 정말 가까워질 때. 근데 오른쪽
오른쪽에서 가까워요. 진짜 이만큼 너희 육안으로 확인 불가할 만큼이야. 진짜 이건 사라 하기도 뭔가 애매하고 뭔가 그렇다고 사라고 할 수도 없는 약간 그런 관계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막 살짝 하면 0.1 이 정도. 그러니까 일단 4를 넘은 애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가 된다? 그 가우스 기호 안에 값이 정수가 되는 x 값에서 뭐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부분 주의를 하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우리 이제 마플 개념 익히 문제 정리를 또 해보면서 한번 배운 내용들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우리 마플 개념 익힘 첫 번째 그래프에서 함수 좌극한 우극한 질문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전 문제 3번 볼게요. 함수 fx가 자 3번 003 여러 가지로 나와 있네요. 범위별로 지금 다르죠? 절대값 x가 자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지.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는 건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는 뭐를 그려야 돼? 4분의 x제곱이라는 애를 그려야 된대. 이차함수 그래프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2라는 거는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는 그 fx 함수값은 결국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때 우리 함수는 뭘 그려야 된다?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4라는 애를 그려야 된대. 됐나요?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결국은 여기서 함수의 극한과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 다 함수 그래프를 다 그릴 줄은 알아야 돼. 여기서 알려주는 것들은. 알겠나요? 자, 그러면 그려봅시다. 같이 여기다가 y축, x축, 원점 2와 마이너스 2에서 뭔가 나누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나누어서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4분의 x제곱이라는 애를 그려야 돼. 이차함수 그래프지? 원점 지나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4니까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1을 이렇게 지나고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이니까 2,1 지나죠. 그래서 근데 여기가 등호가 없었으니까 여기 뻥뻥 뚫어줘야 돼. 알겠죠? 뻥뻥 뚫어줘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자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여기 뻥 뚫어줘야 돼. 이거 색칠되어 보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나서 절대값 x가 2일 때, 즉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는 0이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0이래. 그러니까 여기다 색칠을 해줘야지. 2와 마이너스 2일 때 약간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클 때는 얘가 또 문제네. 이걸 또 어떻게 그려야 돼? 자,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자, 보세요. 이렇게 볼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아니 음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나와야지.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좀 두 가지로 표현을 해줘야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x 플러스 4를 그리면 되는 거고,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애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 플러스 x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y절편이 얼마여서 4가 되죠. 그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네요. 그쵸? 뭔가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야 돼. 근데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리미트 x가 a를 기준으로 좌극한을 구했더니 이게 2를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좌극한인데 2 되는 게 어디 있어? 왼쪽으로 오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 2가 되죠? 그쵸? 양쪽에 여기 1이죠? 미안해요. 살짝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디? 그 보라색. 보라색 왜 마이너스 그러네요. 여기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다. 잘못 그렸네. 누군가 펜으로 그렸으면 어떡하지? 자, 여기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여기에 2가 되죠? 큰일 날 뻔했어. 잘 알려줘서 고마워. 자, 이렇게 되죠? 누가 벌써 지문 소리가 들리는데 씩씩거리지 마. 자, 그래서 우리 좌극한이 2가 되게 하는 그 a 값이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라는 거지. 됐나요? 왼쪽으로 오는데 왼쪽으로 올 때 뭔가 왼쪽으로 올 때 뭔가 왼쪽으로 오는데 뭐 없어. 이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a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좌극한이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서 1번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함수의 극한값 존재 조건. 아까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뭐와 뭐가 같아야 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같아야 된대. 알겠나요? 자, 볼게요. fx가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면 fx가 뭐가 된대? 지금 x가 1보다 작고 4보다 클 때는 뭘 그리면 돼? ax 더하기 b라는 뭐 1차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0이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고, 그쵸?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래요. 됐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즉 1에서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4로 갈 때 4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4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된대. 알겠나요? 그래야지만 극한값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그래프를 얘는 그리지 않고도 리미트 x가, 자, 1을 기준으로 왼쪽, 1을 기준으로 오른쪽 함수가 달라지는 걸 얘를 보고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보다 작은 쪽이니까 1 기준으로 뭔가 왼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 부등호를 선택해주면 돼. 1보다 작다, 1보다 작은 쪽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때 fx를 얘를 선택해주는 거야. ax 더하기 b. 1보다 큰 쪽은 여기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이 마이너스는 생략하지 마. 그냥 1을 기준으로 작은 쪽, 큰 쪽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1에서의 큰 값. 그러니까 얘는 그때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 빼기 4 더하기 5. 그러니까 2가 되겠네. 그러면 이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식이 나오죠. a 더하기 b는 2라는 식 하나 얻었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4를 기준으로 왼쪽, 4를 기준으로 오른쪽.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래요? 4보다 작은 쪽에 있는 함수 fx가 뭐야? 4의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떤 거야? 몇 번째? 그쵸? 세 번째가 되겠죠. 4보다 작은 쪽, 4보다 작은 쪽. 얘는 뭐 작거나 같다지만,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이렇게 되는 거고, 4보다 큰 쪽은 첫 번째가 되겠지. 그래서 ax 더하기 b 얘를 얹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4 집어넣으면 16 빼기 16 플러스 5니까 5가 될 거고, 4 집어넣어주면 4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게 왼쪽 오른쪽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 값, b 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구해보면 a 값이 얼마 나오고 1 나오고 b 값도 1 나와서 두 개 빼면은 0이다 라고 해서 몇 번 이거 그냥 주관식이네요. 그래서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플 개념 익힘 세 번째 볼게요. 치환을 이용한 극한값 계산이 되는데,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좀 선생님만의 어떻게?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현역 때 계속 해왔던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달을 해줄게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냥 쥐어짜는 데에서 지어냈던 것 같아. 그때 너희도 그냥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봐.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잘 됐더라고,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위에 우리 문제부터 하고 할게요. 그때 자, 첫 번째 보니까 리미트 x가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온대. fx-1 그리고 플러스 리미트 x가 0을 기준으로 큰 쪽에서 올 때 fx 더하기 1. 자, 얘를 구하여라. 아래 약간 해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봐봐. 잘 봐, 얘들아. 얘 있지? 얘. 여기를 그냥 그대로 x에다 집어 넣어주자.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있었으니까 f, 자, 마이너스 1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온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 그리고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얘 x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1 그리고 0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은 원래 있었던 애니까 1 기준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올 때,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올 때 극한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 보고 찾아볼래요? 자, 봅시다.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그래프 따라 왼쪽에서 내려오고 있으면 그 끝이 가리키는 데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면은 어딜 가리켜? 그래프 끝이 1을 기준으로 그래프 끝이 4가 되겠지. 맞습니까? 찾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끝이야.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분수 형태로 나와 있어. 당황하지 말고. 자, 이번엔 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야. f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다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옆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f x제곱 플러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있대요. 자, 먼저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는 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유리함수 그래프.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은 일단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똑같으면은 분자 차수를 다운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누기, 즉 표준형을 만들어줬던 거.
그러니까 얘 우리 직접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 안에 것만 볼게요. x 더하기 1 분모랑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x-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되겠지. 됐나요? 자, 이것도 x제곱 플러스 2분의 2 괄호하고 분모랑 똑같이 써주고 그리고 2x제곱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먼저 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얘는 점근선의 완성식이 x는 마이너스 1, y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분자가 음수였으니까 이 점근선 기준으로 2, 4분면과 그리고 4, 4분면 쪽으로 그림이 나오겠지. 혹시 모르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쯤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지. 됐나요? 잘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간대.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한없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따라 어딜 가리킵니까? 1을 가리키죠. 정근선 1 맞나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1을 가리키는데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오고 있죠. 1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다 라는 뜻이야.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래 그 뒤에 뭐 합성함수의 극한을 좀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좀 풀려고 하니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봐봐. 이 값이 얼마인지. 자, 1을 기준으로 우극한이래. 그럼 1을 기준으로 우극한은 얼마니? 내가 잘못 썼지. 1을 기준으로 좌극한이죠. 1보다 작은 쪽. 미안해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가리키는 게 얼마야? 1이죠. 왜?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그 fx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이렇게 있죠.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 따라 가리키는데 여기가 어디야? 얼마야? 1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게 처음 1이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얼마가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나눠놨는데 분모가 얘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우리가 유리함수 그리면서 이차였던 적은 없었거든. 맞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 분모가 한없이 커지고 있어. 여기가 계속 커져.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얼마에 가까워지죠? 이 값이? 즉 리미트 x가 우리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한없이 커지니까 봐봐. 마이너스 3이었는데 1, 2, 3 하다가 막 100 막 엄청 커져. 맞아?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 맞습니까? 얘의 극한값은 0이야. 0이 되는데 0인데 어떻게 되겠어? 0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이쪽은 2 플러스 뭔가 0인데 0보다 얘가 어떻게 되겠어? 2보다 큰 쪽일까 작은 쪽일까? 작은 쪽. 왜? 여기 마이너스 돼. 알겠어?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인데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를 넣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작은 쪽 어떻게 됩니까? 2를 기준으로 작은 쪽으로 가리키는 함수값은 그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화살표 그 끝이 가리키는 거.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뭐 따라 내려오고 있잖아. 여기가 뭔가 2가 되는데 2를 기준으로 따라 내려오면 여기 끝이 가리키는 거 얼마야?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다? 얘는 방금 얘 얼마라고 했었죠? 우리 1이라고 했었나요? 1이라고 했었나요? 1이었죠. 얘 계산한 거 2죠. 그래서 결과는 얼마다? 3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발전 문제 9번을 한번 다시 볼 건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그 그림은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x가 아니라 t네요. t가 이렇게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하나씩 커진다라고 했을 때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한없이 작아질 때 f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 자, 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 얘는 어디 써야 되냐면 치환을 이용한 극한값 계산보다 그 뒤로 넘기면은 마플 보충이 나올 거예요. 17페이지에. 맞습니까? 이 마플 보충에서 그 합성함수의 극한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알아야 돼요. 합성함수의 극한.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을 때 그래프 보면서 이게 위에서 오는지 혹은 아래에서 오는지까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얘 뭐 치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알아야 돼요. 유리함수. 자, 보세요. y는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거 바로 그려보자. 그냥 우리 바로 그리는 거 배웠잖아. 여기 t축, y축이라고 하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t는 분모 0 되게 하는 거. t는 마이너스 1. 그리고 1분의 1이니까 여기 1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t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지. 이사분면, 사사분면 쪽으로.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t의 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어디가 가까워지니? 이 t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그래프 따라 결국 1에 가까워지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건 알아. 그러면 얘가 위에서 오는지 혹은 아래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 위에서 온다라는 거는 큰 쪽에서 온다라는 의미고, 아래에서 온다라는 건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다라는 거야. 1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좌극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보다 작은 쪽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그려보자. y는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도 빠르게 여러분들 구석탱이에다 그려서 t는 마이너스 1, y는 4, 그리고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0, 마이너스 1 지나죠. 또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 t 값이 어떻게 돼? 한없이 작아질 때야.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 그래프 따라 쭉 어떻게 돼? 4에 가까워지죠. 이번에는 어떻게 돼? 4에 가까워지는데 4를 기준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더 쉬운 거야. 아까 그 2번보다. 이거는 조금 짜증난다. 그 x제곱 플러스 2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프도 그리기 힘든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주고, 자, 이제 그래프 여러분들 보세요. 1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게 되면은 어딜 가리킵니까? 그래프 끝이 2를 가리키죠. 2. 4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게 되면 3. 끝. 그래서 5가 된다라고 해서 3번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럼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우스 함수의 극한이 되는데, 가우스 함수의 극한.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좌극한 우극한 잘 따져줘야 된다. 근데 어디서 따져줘야 된다? 그 가우스 기호안이 정수가 되게 하는 x값에서 우리가 따져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우스 정의도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y는 가우스 x라는 함수 그래프 뭔가 계단형으로 나왔던 거 있죠. 자 그렇게 나온 거 잘 먼저 생각을 해두도록 하고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변형 문제 11번 한번 볼게요. 변형 문제 11번. 보니까 리미트 x가 k로 갈 때 k에 가까워질 때 가우스인가요? 절대가 맞아요. 가우스죠?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x 분의 가우스 EX 자 얘가 어떤 알파로 수렴한대요. 맞습니까? 그때 정수 K 그러니까 어떤 정수값에 가까워질 때야. 가까워질 때가 되는데 그때 정수 K와 상수 알파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맞습니까? 그러면 x가 k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으니까 x가 k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정수에서 항상 우리가 왼쪽 오른쪽이 달랐었죠. 가우스 함수는 기억나나요? 그래서 리미트 x가 k를 기준으로 자, 좌극한부터 먼저 처리를 해봅시다. 가우스 x 제곱 플러스 x분의 가우스 2x 얘부터 k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데 k보다 작은 쪽에서 그러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지. k가 만약에 3이었으면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2.9 막 이렇게 오는 애야. 알겠어? 3에 가까운데 왼쪽에 가까운 애야. 진짜. 그런 애들이 됐을 때 니까 k보다 작은 쪽이니까 정수로 따지면 k-1 되는 거 맞나요? k-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우스 x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야? k-1이 된다는 거죠. 가우스 x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 제곱이 되는 거지. 됐어? 그리고 거기 x에다가는 그냥 k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k. 그리고 얘를 잘 봐. EX의 가우스야. EX의 가우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3이라고 하면 3에 가까운 애가 된다라고 했었죠. 2.9 막 이런 2.9라고 생각하면 2.9의 2배면 얼마야? 5.8이죠. 그러면 5.8의 가우스는 5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K에 가까운데 얘는 뭐가 된다? 2K에 가까워지는데 거기에서 하나 작은 값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2K-1이 된다. 좌극하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극하는 계산할게요. X가 K보다 큰 쪽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K보다 큰 쪽에서 온다라고 하면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 분의 가우스 2X 자 얘는 또 어떻게 되는지 봐봐. 그러면 K보다 큰 쪽에 있는 거 4가 3 기준으로 했었는데 3이었으면 3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3.1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러면 3.1의 가우스는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그 3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써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K 제곱 되는 거고 여기는 그대로 그냥 넣어줍니다. 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1에 뭐 2배 해줘봤자 6.2가 되는 거지. 그 6.2에다가 가우스 씌워보면 어떻게 돼? 6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2배가 됐다는 거지. 됐나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됐대? 똑같았대. 그래야지 우리가 그 큰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맞나요? 자, 이거 뭐 일단 K로 약분되네요. K를 약분시키니까 2 K 플러스 1 그게 이거 다시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인데 플러스 K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2K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좀 나란히 써야지 또 알아보겠지? 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1이 k 플러스 1분의 2와 같다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크로스한 게 서로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얘 전개해주면 2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k 그리고 마이너스 1은 2배 해주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2k 제곱 지워지고 넘어가면 3k 넘어오면 플러스 3 따라서 k 값은 얼마였다? 1이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 됐나요? 이렇게 k 값 찾아줬어. k 값 찾아줬으니까 어디로 수렴합니까? 1 집어넣으면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2니까 얼마? 1. 그러니까 알파도 얼마? 1이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k 값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얼마다? 2가 된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발전 문제 12번 볼게요. 발전 문제 12번 보면 fx가 뭐가 되는데? 가우스 x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곱하기 가우스 x. 자, 이렇게 되는데 얘에 대해서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실수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또 우리가 뭐 좌우 나눠서 봐야 한다라는 거네. 그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편하게 알려줬네. 아까보다 더 쉬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방금 변형 문제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치? 아닌가? 자, 보게 되면 2보다 작은 거니까 뭐 1.9를 생각해봐. 1.9를 생각하면 1.9의 가우스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니까 1 제곱하면 1 플러스 a.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좌극하는 1 플러스 a가 되고 2보다 큰 쪽이면 2.1 생각해보면 2.1의 가우스는 2가 돼서 2의 제곱 4 2a 에이 뭐야 존재하려면 이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넘어오면 a 넘어가면 3 뭐야 끝 아니야? 네. 아니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 자 그래도 뭐 이렇게 푼다라는 거 그냥 가우스 함수의 극한 나오면은 좀 숫자를 그 근처에 뭔가 가까운 숫자를 생각을 해서 좀 풀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하니까 계속 그랬던 것 같아. 나도 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아. 알겠습니까? 가우스 뭐 어려우니까 그거를 막 이제 막 소수점 뭐 문자로 주고 뭐 이렇게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또 그 나름의 뭔가 풀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이건 또 그냥 그런 방법으로 좀 풀리니까 되더라고. 알겠죠? 뭐 이런 가우스가 좀 안 풀린다라고 하면 숫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일반적인 거를 우리가 어떤 특정 사실화, 일반화시키는 거 있었잖아.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뭐 일반화시키는 게 뭐였어? 귀납적 방법이었잖아. 수학원에서.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지. 머리야 머리. 그렇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왔었죠. 우리가 이전에 그 치환을 이용한 극한을 했었을 때 선생님이 그냥 합성함수의 극한을 좀 더 알고 풀면은 쉽다라고 했었는데 자, 합성함수의 극한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내용 한번 보니까 자, 합성함수의 극한 값은 치환을 한 후에 우극한과 좌극한을 각각 구하여 그 값을 비교한다. 그래서 합성함수 G합성 fx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먼저 그 합성함수에서 x가 a를 기준으로 우극한일 때 어떻게 fx가 어떤 k값에 수렴을 하는데 k보다 큰 쪽에서 오는지 그리고 작은 쪽에서 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어떠한 값에 가까워질 때 위쪽에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지 그걸 가지고 또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보기 1번을 한번 볼까요? 보기 1번.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결국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자, 거기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보기 1번에 1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냥 따라하세요. 리미트 x가 0을 기준으로 G합성 f x 자, 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G합성 딱 이렇게 두 개만 써놓으면 돼. 이게 일단 같아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안에 것부터 우리가 풀어가는 거니까 자, f라는 함수 그래프를 보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올 때 어디에 수렴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게 되면 뭐 이렇게 쭉 내려오지. 맞나요? 내려오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에 수렴하죠. 근데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맞아? 맞니?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데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 다음에 이번에 0을 기준으로 작은 쪽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돼? 1로 수렴하는데 아래에서 오고 있죠. 즉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다는 뜻이야. 아, 1로 수렴하는데 작은 쪽에서 오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gx 함수로 넘어갑니다. 자, gx 함수 봅시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큰 쪽에서 오게 되면 어디로 수렴합니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큰 쪽에서 오게 되면 그래프를 따라 가리키는 데가 어디야? 어디야? 나 안 그리고 싶은데 안 그리게 해줘라.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작은 쪽에서 오게 되면 그래프 따라 가리키는 데가 어디야? 1이죠. 끝.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작은 쪽에서 오게 이렇게 됐으니까 또 1을 기준으로 작은 쪽에서 오게 되면 가리키는 데가 똑같이 1이죠. 아, 그러면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같으니까 존재하네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모양을 좀 특이하게 쓰긴 했지만 뭐 이렇게 조금 풀면 편하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얘가 어느 값으로 수렴하는 건 너희가 찾을 수가 있어. 신경만 조금만 쓰면.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위에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아래에서 올라오는지 그걸 판단해 줘야 돼. 위에서 내려오는 게 결국 우극한의 개념이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좌극한의 개념이에요. 작은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나옵니다. 한번 여기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